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팜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이후 의혹이 남으면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연이은 성완종 사면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29 재보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영삼 원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좀 입장 표명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입장 표명의 수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직접 이제 또 설왕설래 무슨 얘기가 나올까 봐 네. 직접 이렇게 대동을 시켜서 의정을 표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보기에는 일단 그 사과 수준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분명히 공세가 있을 법한데 네. 그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과 수준은. 근데 눈여겨볼 때 보면 그 확전시켰다. 일테면은 이 메모 8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오히려 더 정치 개혁의 어떤 그 지렛대로 삼아서 이번에 아주 정치권의 부패를 다시 삼는 그 척결하는 기회로 삼는 마지막 기회로 오히려 전선을 확전시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사 그 과정에서 그 측근들이 나오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분명히 이번에 정치권 부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성완종 씨 그 사면 문제까지도 해서 완전히 전선을 그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걸로 정치권 전체로 그렇게 일단 읽힙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을 뒤엎은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제, 오늘. 왜냐하면 어제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어떤 당연히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 보도가 이게 메시지 전달 자체가 선거 이후로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대변인이 먼저 밝힌 게 그 메시지 전달 시점과 관계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 나왔는데 그래서 다들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작스럽게 홍보수를 통해서 나온 거죠.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준의 수위의 전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고요. 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유감스럽습니다 정도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이 사실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혹이 있어서 물러난 거고 다른 친박 중진 의원들도 메모에 있는 의혹 수준이지 아직까지는 이게 유죄로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 와중에서 대통령이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과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일이 생겼으니 대통령으로서 심리를 유감스럽다는 수준의 메시지는 저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보고 민현정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더 중요한 것들 이거를 이번 사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통해 가지고 부패를 청산하자. 네. 그리고 특히 성완종 사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나는 이제까지 이런 류의 사면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국정이 표류하고 있으니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한 법안 처리를 시급히 부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나왔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정치개혁과 이 부패 청산에 대해서 나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부패가 드러나면 엄벌을 해라. 즉 내 팔다리를 확실히 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문제는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야당이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정치개혁, 부패청산의 언급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정정국, 부패청산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것이냐 안 협조할 것이냐는 공이 이제 야당에게 넘어갔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받을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당이 조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완종 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좀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성완종 사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제도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제도적 보완은 사실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죠. 개헌까지 헌법을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근데 아무튼 다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요. 네. 이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쭉부터 해가지고 전부 6번, 7번, 8번, 9번씩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딱 생계형 사면만 한 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는다 할 적에 이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에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따로 하나의 의제로 대통령이 아주 마음먹고 얘기한 거다. 근데 부수적인 효과로 내일 보궐선거도 있고 야권에 대한 그 겨냥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네.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사면 문제도 좀 고쳐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은 조금 미흡했다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반해서 특별 사면 문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은 문제될 만한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선거 과정에서도 나는 그런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실제로 생계형 사면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문제됐던 성한종 특별 사면에 대한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야당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물론 그 당시 사면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건 네.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국정의 당시 2인자였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걸 어떻게 당시의 비서실장이 모르겠다고 하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검찰의 수사를 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으니 이거를 문재인 대표 받아서 이제 뭔가 응답하는 메시지를 내놔야 될 텐데 네. 글쎄 당장 내일 선거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에 조금 좌우되지 않을까 싶지만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이런 정면 승부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품 의혹 등이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이 새로운 정치 개혁과 문화를 만들자. 그러니까요. 예. 금품 문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개혁,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부패에서 하여튼 그 정치권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얘기를 이제 전선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확대시킨 걸로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결국에 내일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은 지금 국정 3년차의 동력을 정치권 부패 척결로 다시 찾겠다. 주도권을 내가 상실하지 않겠다. 이한구 총리가 상처를 입고 낙마를 했지만은 부패에 관련된 연루 의혹으로.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는 중단 없는 부패 척결을 해서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와 더불어서 오히려 더 크게 정치권 비리를 하나에 삼겠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정치력이요. 보면은 이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 역시 대통령은 정치력이 뛰어나다라는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요.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제까지 스타일이나 인사 스타일이나 어법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나온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마 암을 속듯 대통령의 속마음은 내 측근들이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내놓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제가 좀 아쉽다고 했던 거를 그걸 좀 구체적으로 워딩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으면 네. 그러면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 하는 약간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행간의 뜻 말씀의 행간의 뜻과 대통령의 속마음은 나한테 내 측근들에게 칼이 들어와도 나는 상관없는데 내놓겠다. 왜냐하면 이런 어딩들이 있어요. 어느 누가 이 순간에 열렸던 간에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관련된 인사들이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아마 본인들의 측근한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당신들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수사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절대 감싸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속마음이 반영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의혹이 남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특검을 뭐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간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라고 네. 야권에서 이제 일종의 그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공세를 취할 여지가 상당히 없어졌죠. 일단 그 수사가 특별수사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난 뒤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여야 합의해서 특검 하려면 얼마든지 하시오라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그 정치 공세를 할 여지가 상당히 없어진 그런 아주 그 강단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에 관해서도요. 명분 싸움에서 야권이 지금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밀려버렸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권발 일종의 게이트 같은 문건에 터져나왔을 때 당연히 야당에서 먼저 야 이거 특검 가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공세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새정치연합이 어떤 이유든지 주저주저했거든 특검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여당이 할 만한 메시지를 야당에 던졌고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 대통령 순방 떠나지기 전에도 김무성 대표가 독대해서 특검 소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다녀오셔서 특검 하자. 검찰 수사 미진하면 난 특검 받을게. 이 특검이 칼끝이 어디로 향하든지 나는 받을게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문재인 대표는 사실 특검에 대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하긴 하되 뭐 상설특검 보면 안 되고 뭐 다른 특검법을 만든다는 애매모호한 좀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이 야당이 사실은 명분 싸움에서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글쎄 야당이 이번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국면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줘야 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완전히 뺏긴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수용을 했고요. 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안타깝지만 사의를 수용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남비 순방을 떠날 적에 이미 그 대통령께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타이밍을 보면서 착착 준비돼 있듯이 네. 이렇게 하나 그 총리 이 사퇴 의견도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저께 행정 절차 마지막 남은 행정 절차로 사표를 수리한 거죠. 수리해서 이제는 청와대는 이제 후임 총리 인선에 들어갔겠죠. 저는 그 문제도 상당히 진전됐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압축돼서 그렇게 보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주저없이 어저께 타이밍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순방 떠나셨고 한 열흘 정도 얼추 이제 성완종 파문 터진 다음에 이완구 총리의 사의 문제는 아마 김무성 대표와 독대하면서 최종 결정하셨겠지만 그 김무성 대표의 독대를 김무성 대표의 요청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회동 있기 며칠 전부터 아마 이완구 총리를 경질로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떠나시기 전날 김무성 대표와 독대 형식을 통해 가지고 거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죠. 그 2주 동안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 부지런히 그 어떤 그 차기 총리 후보자들 리스트업을 다 끝냈을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검증 작업과 어느 정도 그것만 남은 게 아닌가 보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국무총리가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공백에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더구나 대통령도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다고 하는 판에. 그러니까 아마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인선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이번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이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사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 거기서 검찰 수사가 나와서 측근이라도 아무리 그 친박 측근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리라고 봅니다. 스타일상. 그래서 결국에 이번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네. 국무총리의 그 신뢰성, 도덕성의 그런 그 의혹, 그다음 신뢰성 추락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인사 난맥상 네.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성완종 파문에 있어서 측근들이 이렇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그 애둘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처음 이 사건 터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네. 아마 그것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법의 문제라고 하면 이완구 총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입니다. 기소도 안 됐어요. 한명숙 총리는 2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의정 활동하고 본인은 무죄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완구 총리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왜? 검찰에서 수사된 기소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리의 문제를 보면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상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웃깁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성완종 회장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고 말을 자꾸는 바꾸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이나 신뢰감,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내 측근들, 예를 들면 누구 뭐 대선 자금으로 돈을 줬다는 성완종 회장의 어떤 진술이 메모가 있고 녹음 테이프가 있지만 그것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의 문제로서는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찌됐건 그런 내 측근들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감스럽다라고 지금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표현을 하신 거라고 봐요. 네,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방금 하셨는데, 뭐 그렇겠죠. 네, 그렇죠. 어제 이제 진실이 밝혀질 예. 것이다라고도 말을 했고 눈물을 또 보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글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눈물이 나겠죠. 어떻게 해서 온 자리인데. 왜냐하면 청문회 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3천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게 우양구 총리 입장에서 정말 안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내려와야 되나라고 억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건 다 이양구 쪽에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총리잖아요. 일개 의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대정부 질문에서 성한종 회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대선 유세에 갔다 가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장의범에 급급해서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네. 사실은 언론이나 여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죠. 하지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뭐 살아날 저는 뭐 길은 있다고 봐요. 어차피 네. 검찰이 이걸 뭐 기소하게 되면 이완구 총리가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걸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무죄 뭐 1심이라도 무죄 받으시고 다음 총선 때 뭐 공천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무소속 출마라도 하셔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그건 뭐 정치적 명예 회복도 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지금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흐름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근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한구 총리는 법적 책임은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지만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기 때문에 엊그저께만 해도 본인이 실세 총리네 책임 총리네 하면서 그 장관들 출석을 갖다가 군기 잡고 했는데 그리고 부패 척결에 선봉에 서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낙마를 하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한 측면에서 그런 그 눈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네. 일단은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이후에 또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별 사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를 좀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앞서서 여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속도를 내는데 야당이 쉽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국정조사도 사실은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인데 예를 들면 자원외교 같은 것도 야당에서 국정조사하라고 했을 때 여당이 받기는 받았지만 야 이거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났었고 증인 네. 채택 문제를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취하겠지만 야당에서는 이건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설사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루한 공방이 있을 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국정조사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검찰 수사나 특검으로 저는 바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요. 이거 수사하면은 여가 하든 야가 하든 정치 공세나 말싸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성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검찰 수사나 특검, 상속특보법 같은 경우는 국회 협의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요청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자 이거 상속특검 갑시다라고 당장 내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측면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까지 간다는 것은 아직 좀 시기가 제 생각에는 좀 이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정조사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야권이 합의를 안 해주는데 특검은 과연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이 성한종 씨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면 부분은 관련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참여정부 인사하고 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 인사자들이 당사자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우선 고백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은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어떤 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개인 성명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이 좀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가장 그 해결의 그 실마리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성한종 씨 말고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그 사면의 어떤 문제, 검은 거래, 검은 암시장이라고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그런 암시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어떤 그 노력이 좀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사면 로비를 위한 거대 지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공공연하게 이제 법률가가 말씀하시지만 제가 정치권에서 듣기로는요 가석방까지 사실은 이 시장이 다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서 원래 이 사면을 하면은요 이 당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인권위원회, 소관 인권위원회 서로 해주라고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로비는 당연히 있어왔다는 게 삼척동자가 여의도권에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걸 제도적으로 좀 고쳐보자고 사실은 2년 전에, 3년 전에 이 얘기 한 거예요. 네. 집은 이번에 성한종 씨 사면권으로 해서 불거졌을 뿐이지. 그리고 더 나가서 가석방에 대한 그 검은 거래 이것 또한 있다는 거죠. 재벌가들하고. 예. 그렇긴 한데 이
대통령의 특권이 바로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깨끗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의문이 당연히 있죠.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번 그 성한종 씨 사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사실 이 사면이라는 게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게 다 대통령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부터가 되는지 조사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한종 사면에 관해서는 워낙 이게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약간의 그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과정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뭐 이게 누구 라인일 것이다, 누구 라인일 것이다 관련자들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키는 역시 아까 민영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 2인자였기 때문에 글쎄 정말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오늘 뭐 추부길 MB정부 홍보 당시에 홍보기획관은 자기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표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른다는 건 100% 거짓말이다라고 뭐 얘기는 하셨는데 진짜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문재인 대표가 본인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의 키는 문재인 대표 입에 달려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4.19 재보선 바로 내일입니다. 판세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몇 대 몇 정도로 좀 점을 쳐 보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요. 정말 이 시점에서 성남을 제외하고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현장에도 다 전화해보고 알아봤는데 정말 모릅니다. 근데 성남도 아직까지도 성남중원 같은 경우에도 김미 후보의 사퇴 여부가 결국에 걸려 있는데 이미 그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퇴하기가 너무 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 김미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야권표가 분산돼서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분석인데 거기 말고 나머지 세 군데 광주하고 그다음에 관악하고 그다음에 광주 서울은 아니 광화도 서울은 정말 한 치 앞을 모르고 열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율이겠죠. 투표율에서 지지자들이 얼마나 가서 투표를 하느냐. 야권 성향의 젊은 지지자들이 가서 하느냐,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보수 성향의 표가 직결되느냐, 이런 데서 막판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사실 그 간담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몸도 좀 안 좋으시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사실 아픈 몸으로 이끄시고 나서 직접 발표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선거 전에 대통령의 어떤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보수 측이 좀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성숙이 된 것이죠. 아마 오늘 야권의 투표 전날이기 때문에 아마 오후쯤 되면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야권에서 바로 나올 텐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오전 투표할 당시에 부동층이 조금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보고 결과는 역시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야당이 조금 야권이 저는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선이 두 개거든요. 관악과 광주는 야야 싸움이잖아요. 성남과 저기 인천은 여야 싸움이잖아요. 전선이 두 개고 그 두 전선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한종 파문에는 야권에 정말 천재일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국을 유리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데서 일단 현재까지 야권의 선거운동은 약간 좀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야권에게 조금 불리한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판을 피해갈 여지는 있었는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내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보수표 직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게 일종의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선거운동에 좀 도움이 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